이야기 좀 나눠보곤 합니다. 대구 많이 했었고 부산도 했었고 이제 쭉쭉쭉 올라올게요.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입니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원도의 주요 격전지, 특히 그 중에서도 격전지는 원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공주 상지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성함이 너무 예쁘네요. 공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공주 같은 교수님과 지금 함께하는데요. 상지대 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가 5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55일,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 민심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수가 좀 우세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강원도 내부에서도 영동, 영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춘천 다르고 원주 다르고 뭐 강릉 다르고 속초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갖고 강원도 얘기부터 한번 좀 짚어보려고요. 교수님, 일단 지금 55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 55일 남은 상황에서 강원도 민심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네. 강원도 민심까지 전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원주 시민으로서 원주의 원주 중요하죠. 원주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원주의 특징이 뭐냐면 재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원주에는 재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아마 원주에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현 원주시장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순수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네. 그래서 현명하신 원주 시민분들께서는 그 큰 비바람에 재해가 없듯이 크게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의 비중도 상당히 높고 예. 기업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많기 때문에 선거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수준이고 인구가 많이 또 증가를 했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만 넘지 않나요? 40만 36만 40만이 거의 다 거의 되네요. 한 37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지금 원주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민선 8기 원주시장 인수위 부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시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선거에 대비해야 될지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정치인 아니지만 분석하는 교수님으로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지역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접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일단 민선 8기 부위원장이셨으니까 민선 8기 얘기를 좀 해보면 원강수 시장입니다. 원주시장이 가장 큰 원주시정 방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 저도 이렇게 기억나요. 강원도 갈 때 저 영동고속도로 자주 타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원주, 기업 도시도 있고 그래서 지나가다 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간판에서도 민선 8기 지난 4년 동안 뭐 원주에서는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먼저 먼저 서두에서 인구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조금 먼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해주세요. 그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돼서 뭐 지역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원도 원주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대부분 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1월, 2월, 3월 이렇게 연초에는 학기도 이동이 되고 직장도 이동이 돼서 약간 좀 감소했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 전체로 늘었는데 이번에 올해 특히 유난히 특징은요. 1월, 2월, 3월 이 연초에 인구가 600여 명 정도 늘었다는 게 되게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해봤어요. 왜 원주시에는 인구가 늘까? 결국은 그 인구가 느는 이유는 그 원강수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원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박람회도 하고 해외까지 가서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볼 때 정말 매달 뉴스를 보면은 원주에 큰 기업이 투자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민선 8기 동안 한 36개 이상의 기업들이 투자를 했고요.
그러한 거의 한 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정도로 정말 기업이 지금 많이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삼양식품도 거기 공장 있지 않나요? 그 원주 캠퍼스 내 스프 공장 이런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삼양식품이 원주의 네. 토속 기업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 대기업이 예. 강원도에 대기업이 없는데 예. 유일하게 강원도 원주에 삼양식품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서 댓글에도 지금 삼양식품 얘기하신 분이 예, 계세요. 그리고 라면. 불닭이 예. 세계적으로 불닭. 예. 난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원주가 좋고 그래서 저희는 삼양 불닭로라고 해서 명예 도로까지 할 정도로 예. 삼양 기업에 사실 감사하죠. 아, 예. 그 원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희가 주로 나눠보고 있는데 강원도 얘기도 주로 할 거지만요. 그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게 제 군 생활에 뭐 대구에서도 있었고 충주에서도 있었는데 충주에 백화점이 없었고 원주에 갤러리아 백화점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있나요? 갤러리아가 AK 백화점. AK 죄송합니다. AK 백화점. 예, 예. 그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는 뭐 거죠. 상관없습니다. 예, AK AK 백화점 백화점 있고 예. 잘 되고 있고. 아, 잘 되고 있어요. 예, 예. 마트들도 큰 네. 곳들도 있고요. 여기는 백화점이 있다 하면서 그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인구 많이 늘었다, 기업 유치를 많이 했다라고 예. 말씀하셨고 반도체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하려고 한다. 예. 저 그 얘기 좀 들었어요. 예. 맞아요. 처음에 이제 민선발계 들어서 이제 도지사님하고 원주 시장님하고 네. 박정환 국회의원하고 세 분이서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강원도에 반도체야, 그 감자나 고구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요 반도체 하면 원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하면 원주 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 반도체 연구원이 있거든요. 아 예. 예. 반도체 교육원이 있는데 요거를 유치한 거는 정말 원주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교육센터라는 것도 있다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교육센터 요것도 지금 짓고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엔비디아 그 젠슨항도 왔고 그래갖고 치맥해동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반도체 산업 현장에 직접 인재를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원이나 이런 거를 교육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반도체 교육원에서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원주가 AI 사관학교의 명문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원주에서 오래 사셨죠? 애양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예, 20년 살았고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원주에서 20년 살다 보니까 그 올해가 딱 20년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여러 개 말씀해 주세요. 예.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주 배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원주에 제가 시간을 좀 재밌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 원주에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다 그래갖고 그 지하에 있는 떡볶이 집. 예, 중앙시장 지하상가 가셨네요.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백종원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래갖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떡볶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또 오시면 중앙시장에 만두가 되게 맛있어요. 김치만두 되게 맛있어서. 예, 기회 되면 또 김치만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둘째 홍보대사가 돼버렸네. 계속해 주시죠. 기업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원주에는 산업단지가 없었거든요. 지난 시정에서. 그래서 어떤 모 대기업이 오려고 했는데 산업단지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 뺏긴 기억이 있어요. 그 뼈아픈 기억이 있어서 원광시장님 민선발기 들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서 산업단지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주에서 문막으로 오는 그 원주 초입에 불원이 있거든요. 불원 산업단지가 있어서 되게 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지난 그 10년 이상 그 산업단지가 없었던 이 원주시에 산업도 유치돼서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는 게 기업뿐만 아니라 왜 그걸 목적을 두냐면 기업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낼 거잖아요, 원주시. 그렇죠. 그럼 그 세금으로 뭐로 하겠어요? 뭐 시장님 혼자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업에서만 뭐 한다, 기업만 중점으로 한다가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원주 시민이 취업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을 갖고 원주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유치에 좀
사활을 걸고 있죠. 와.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드린다면 유치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예. 원주로 오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원주로 오시고 그 네. 불원산업단지가 또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갖고요. 기업들이 원주로 불원산업단지로 오게 되면 세금 법인세나 이런 감면이 있고요. 세금 혜택도 있고요. 인허가 절차 되게 간소화돼 있어서 기업이 들어오기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어떻게 홍보대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출연하시는 분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뭐 다양한 지역에 뭐 정치인도 계시고 뭐 기업인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멀지가 않은 곳이니까 서울에서 차로 한 1시간 20분 정도면은 예. 가지 않나요? 예, 그 기차도 있고 하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어저께 참고하시면 왔는데 좋겠다. 예. 원주에서 네. 여기 잠실까지 오는데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잠실이 가깝죠. 예, 예. 1시간 정도면 가죠. 여의도 저기 88 올림픽 예. 도로가 1시간 걸려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25분? 그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오셨네요. 예, 예. 가까워요. 예, 그러면 원주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 그 기업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몇 가지 제가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교육 분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분야도 있고 몇 가지 좀 파트가 좀 있더라고요. 교육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예. 교육. 뭐 청소년 꿈 이룬 바우처 이런 걸 좀 신설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꿈 이룬 바우처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요즘에 학원 다닌다 그러면 되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공부에 올인하는 그런 거를 위주로 다니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되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이 꿈 이룬 바우처는 뭐냐면 매달 10만 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네. 그러면 이 교육비는 국영수나 이런 과목보다는 예체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럴 거를 발급을 할 기회가 없어서 잘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예체능 분야에서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꿈 이룬 바우처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어떤 남학생이 있었는데 첼로를 배운 거예요. 첼로. 예. 예. 그래갖고 1년 만에 콩쿠르에서 우승.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한 번 배우면 또 금방 느니까. 예, 전혀 거기서 재주가 있는지도 몰랐고 예. 이랬는데 이 꿈 이룬 바우처로 해갖고 배워갖고 그런 네. 성과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한테 어른들도 우울증이 있거나 힘들면 스트레스 풀러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재충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예. 이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 약간 저 경계성 약간 좀 ADHD 이런 친구들 약간 많아요. 그런 예.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뭐 피아노를 치든 뭐 뭐를 하든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정서 발달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 예. 아마 그것도 꽤 큰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투자가 어떤 투자도 아깝지가 않은데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예.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거 중학교까지. 중학교까지. 왜냐하면 이 예. 아이들이 6학년에 졸업해 중학교 가는데 뚝 예. 떨어지면 그것도 서운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내년부터는 또 중학교도 가능하도록 아마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좋은 거네요. 이거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뭐 전남이나 울산 같은 예, 곳에서도 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제도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체능 위주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체능이라고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한 가지 악기를 할 줄 안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그 복받은 건데 그 어린 나이에 또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좋은 부분 같고 그 외에도 아까 제가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교육센터가 9월부터 가동이 된다. 엔비디아 교육센터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이제 협의를 해갖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취업 연계 플랫폼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론을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면허로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글로만 시험을 본 거예요. 실습을 안 하고. 예. 그럼 글로만 열심히 해서 운전을 딱 하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AI나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교에서 보면은 글로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장비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이 교육센터가 원주에 세워지거든요. 그러게 하게 되면은 산업 현장에 직접 튀어서 실습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습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
AI 사관학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반도체 교육원하고 어떻게 보면 맥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 반도체 교육원이 지금 전국에서 예. 대학생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실습 장비가 없는 거예요. 대학에는 비싸니까. 네. 반도체 장비 되게 비싸요. 그렇죠. 엄청 예. 비싸죠. 그래서 예. 지금 임시로 해서 이제 삼성 같은 데서 기증을 해주셔서 다 기계도 보고 실습도 하고 가상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교육원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 하면 팹이라고 해서 펩. 예. 그 TV 같은 데 보면 하얀 거 있고 이렇게 거의 무균 상태의 그렇죠. 그거를 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 와서 실습을 하고 있으면 대기업 반도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교육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도 갈 수가 있고 그래갖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예. 제가 예전에 뭐 좀 주식 물리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고 엔비디아 젊은 친구들은 엔비디아 모르는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걸 모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도로 항공 분야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게 그 수도권의 공항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인천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있고 좀 막히고 조금 멀리 가면은 청주공항이 요즘에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청주공항도 서울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원주에도 공항이 있는데 이거를 국제공항으로 좀 승격시키려고 한다.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울 동부 지역에서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원주에서 공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주도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 2번 있고 있는데 지금 원주공항을 이제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근데 원주공항이 원주하고 횡성하고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 횡성이 지금 딱 합의를 딱 마음을 해갖고 포럼도 많이 열고 해갖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된다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업들이 많아서 물류를 중심으로 해외를 수출을 하고 했을 때 국제공항이 생기면은 되게 좋죠. 그래서 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게 원주가 되게 좋은 위치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주나 김포나 이미 풀이에요. 꽉 찼어요. 그리고 이 항공 노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워낙에 항공들이 이미 많아서 충전을 위해서 더 이상 항로를 개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 항로 개발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여기 만약에 물류를 중심으로 한국 국제공항이 생긴다라면 이 충청도나 경기도 남부나 이쪽의 물류는 다 원주 국제공항으로 올 수가 있죠. 지금 서울 동부도 그렇고 분당 용인 쪽 해도 그 인천공항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8비행단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공항 승격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그리고 배후 인구가 230만 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굉장히 혼잡하고 인천공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청주공항이 그나마 요즘 활발해지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원주도 더 가까우니까 수도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주도 더 가까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외곽도로 같은 것도 잘 돼 있잖아요. 저희 외곽도로 원주 잘 돼 있고요. 여기서 좀 업적 하나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랑하십시오. 도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곽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 또 순환도로가 있어요. 이제 동부 쪽에 순환도로가 있고 왼쪽에 서부 순환도로가 있는데 이 동부 순환도로가 10년 이상 그 4km가 있어 원주 IC하고 저희가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원주에. 그 혁신도시간 연결해주는 도로가 1점 몇 킬로가 이게 10년 이상 뚫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도에서 원주 IC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민선 8기 들어서 원광 시장님이 시원하게 뚫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인가 내년 초 5월 말 개통 예정이 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은 진짜 제2 혁신도시 해갖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또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에 이게 뚫리면 원주에 오는 것도 더 좋죠. 이롭죠. 되게 유리한 게죠. 그래서 몰랐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교통도 좋고. 그래서 원주에서 동해 쪽으로 바다 보러 가는 게 가까울까요? 서해로 바다 보러 가는 게 가까워요? 어느 게 더 가까울 것 같으세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동해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서해가 더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원도가 원주이기 때문에 예. 강원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여주하고 인접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여주랑 가깝죠. 경기 그게 수도권 정도의 생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따져볼 때 월곶이 더 가깝더라고요. 월곶이 더 가까워요. 예전에 네. 시장님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시민 어떻게 얘기해서 저희 원주시에서 동해가 갈까요? 서해가 갈까요? 다 동해라고 하는데 정말 월곶이 더 가깝더라고요. 조금 있지만 일단 더 가까워요. 몰랐습니다. 서해가 더 가깝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원주가 교통에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교통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만두가 있었거든요. 예. 만두 저는 떡볶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시장 떡볶이 옛날 생각 나갖고 말씀드렸는데 만두 이게 보니까 만두 축제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좀 잘 띄워드릴 건데 그 사진 뭐 이렇게 만두 축제를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쯔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 쯔양 있잖아요. 얼마 전에 원주 다녀가서 그래요? 중앙시장 가서 만두 드시고 가셨어요.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옆에 김진태 지사 계시네. 시장님도 계시고 옆에 오른쪽에 원광수 시장. 그렇습니다. 만두 축제는 왜 왜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주가 왜 만두가 유명하냐라고 막 뜬금없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원주는요 그 약간 6.25 전쟁 때 약간 거의 원주에 미군 부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철새전 미군 부대가 캠프롱에 있었는데 거기에 난 밀가루도 좀 있을 거고 6.25 때 먹고 조금 그 시장이 또 5개나 있어요. 전통시장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배추나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거 6.25 때 힘들 때 이제 그런 거를 만두를 많이 빚어서 먹었어요. 김치만두를. 그래서 그때부터 했고 지금 중앙시장의 지하에 가면 언제든지 오시면 할머니들이 직접 만두를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판매도 하고 택배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전통시장 도래미 시장이나 이런 데 시장 가면은 김치만두가 진짜 맛있게 쭉 있어요. 그래서 줄 서서 먹는 만두도 있고 그래요. 저도 사실 그때 궁금해갖고 다 가봤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취재에 좀 비슷하게 하고 다 다녀보는데 원주 만두 맛있어요. 김치만두도 맛있고 튀겨도 먹고 특히 또 원주에 오시면 만두도 있지만 칼만두가 있거든요. 칼만두가 뭐예요? 칼국수하고 만두하고 그 섞인 게 원주에서 태초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칼만두도 있고 그래서 만두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만두가 너무 많은 지역에서 맛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두를 축제할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김천에 김밥 축제는 있지만 만두 축제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만두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음식인데 그렇죠. 이거를 약간 틈새 시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원광수 시장님이 만두 축제하겠다. 틈새 시장 참 잘 잡으신 전략이라 보고 여기에 K브랜드 어워즈에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연속으로 우승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찾아보니까 10월쯤에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한번 오시겠습니까 원주? 올해 전 뭐 종종 가요. 원주나 뭐 강원도 종종 가니까 저 속초 많이 가는데 만두 축제에 오시면은 저희가 특별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내 잘해주시면 계산 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많이 먹어가지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두 축제.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지고 그 밖에도 뭐 이건 그냥 제가 언급드리면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건립을 하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원도에 공연장이 1000석이 넘는 공연장이 없다. 그러니까 춘천하고 강릉에는 있는 것 같은데 원주에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됐던 그 부지를 오페라 하우스로 건립을 하려고 한다. 이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서 원주가 가장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춘천하고 강릉에는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있는데 원주에는 1000석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만들고 싶어서 그 종축장 부지라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요. 그 넓은 부지에서 또 가봤죠. 저도 갔는데 처음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딱 계획을 했는데 약간 요게 이제 문체부에서 걸린 게 뭐냐면 국비가 투입을 하는 건데 너무 그 오페라 하우스 그 시설만 짓는 거는 약간 국비를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약간의 평가가 있어서 그 문화예술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관을 만들면은 국비 투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국비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이 바뀌어갖고 예. 아마 오페라 하우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네. 이제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 아. 그래서 콤플렉스로 하는 거죠. 전체 예. 하는 예. 거로. 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이거는 거의 됐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만두 얘기에 이어서 저희가 그 아트 콤플렉스 얘기까지도 나눠봤는데 그 9시가 벌써 넘었네요. 참고로 그 뭐 체육 같은 것도 뭐 예. 땀 흘리는 원주,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라고 그 요즘 젊은 친구 운동 많이 하잖아요. 뭐 예. 야외 아이스링크장, 국제 수영 경기장, 실내 사이클 파크 등 조성했다. 그리고 스포츠 가치 센터 건립을 했다. 그래서 스포츠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 기관을 100% 국비로 지금 곧 개관할 예정이다. 28년 개관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 예. 이건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일단 8기 원주시장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갖고 뭐 약간의 민심에 대해서 또 언급도 해주시고 뭐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 같은 것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종종 뭐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최근에 뭐 선거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전문가분들 모셔갖고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강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곳보다 중요한 강원도 왜냐면 강원도에서만 이기면은 어떤 당이든 간에 이기면 진짜 선거에서 반쯤 이긴 기분이에요. 지도를 네, 봤을 때 맞아요. 거의 오른쪽의 절반 정도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만 이겨도 선거에서 상당히 이긴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강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37만 정도 되니까 강원도 전체 인구가 160만, 150만 되나요? 150만 좀 넘을 150만 정도에서 네. 36만 7만이면은 거의 뭐 4분의 1 정도 예.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교수님 먼 곳 오셨는데 뭐 멀지만 멀지만 가까운 곳 오셨습니다. 멀지만 예. 가까운 곳 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만두 축제 홍보도 하셨으니까 이거는 교수님으로 나오셨는데 만두 축제 홍보까지 했으니까 저는 만두 축제 가겠습니다. 찌양도 가는데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당연히 가야죠. 조용히 그냥 가서 만두 먹고 오겠습니다. 원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민선 8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보고 반도체라는 그 사과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가 잘 클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시민들의 그 가려운 그 실생활, 그 생활 밀접한 그 정책들도 많이 풀었어요. 수건 네. 사업들도 많이 네. 풀어서 민선 8기는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 일정이 되게 빡빡해갖고 공무원들도 좀 쉬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시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일정을 좀 줄이고 쉬시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민분께서 일하라고 뽑아주셨는데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저는 보답에 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그 열정에 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순수하게 일만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음에도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 시민이 현명현택을 할 거라 믿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원주에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예. 격전지일수록 사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예. 이 사람이 일은 열심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뭐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격전지일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댓글 좀 보니까 댓글이 많나요? 매기 매운탕 맛있다. 뭐 추어탕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 원주의 그렇습니다. 통닭도 유명합니다. 통닭도 유명해요? 네, 통닭 유명. 통닭은 왜 유명해요? 통닭이요? 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큰 통닭이 있잖아요. 통으로 통닭. 이쪽에서 통닭이 원주가 시초래요. 그래요? 그래서 원주에 3대 통닭이 있거든요. 예. 그 쌍동 통닭, 뭐 남부 통닭이라고 통닭도 맛있어요. 예. 나중에 오시면은 네. 만두 드시고 통닭도 드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점심에 만두로 시작해갖고 저녁에 통닭으로 드시면은 일단 첫날 식사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또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이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도 생방송 금요일에 오후 1시 30분에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